눈치 안 보고 나답게 살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고민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은 박웅현 작가님의 책 8단어에 담긴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요. 이 책은 작가님이 딸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인생의 8가지 키워드를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진정성이 느껴지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차례를 보면 자존, 본질, 고전, 견, 현재, 권위, 소통, 인생, 이렇게 8가지 키워드예요. 저는 이 8가지를 인생을 항해하는 데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도 기억하기도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그려서 묶어봤어요. 자존과 본질은 제일 중요한 내면의 기초를 쌓는 것. 그리고 내면의 기초를 쌓고 나서는 고전, 견, 현재, 이 3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권위, 소통, 이 2가지 도구를 가지고 세상과 관계를 맺고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거죠. 이렇게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의 목표는 바깥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단단한 중심을 세워서 인생을 항해하자. 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내면의 기초 세우기. 첫 번째 단어는 자존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나이대별로 남들과 똑같은 상자에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이 나이대가 되면 이걸 해야 한다. 20대 초에는 대학을 가야 하고 졸업을 하고 나면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정한 나이대가 있고 뭐 이러면서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틀에다가 우리를 자꾸 맞추려고 하는. 하지만 이 책에서는 단호하게 말해요. 진짜 나를 찾고 싶다면 그 기준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 강판권이라는 교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무를 인문적으로 해석한 나무열전이라는 책을 쓴 나무 박사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에 땔감을 주우러 다니던 시골 깡촌 출신이었대요. 새벽에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다녔고 4km 정도는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공부보다 음악이 더 좋아서 기자가 되고 싶었지만 시험에서 번번이 낙방하고 맙니다. 취직도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대학원에 진학해서 논문을 쓰려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영어나 프랑스어 같은 외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대학 교수 자리를 얻는 것도 힘들고 중고등학교 교사 자리도 쉽게 나지 않아요. 결국 박사학위를 받고도 일을 구하지 못했는데 밖에 찍어놓았던 기준점을 내 안으로 돌리면서 생각했대요. 내가 촌놈이니까 농업이나 나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을까 하고요. 그렇게 논문 주제를 농업사로 바꾸고 틈틈이 나무를 공부하면서 책을 쓴 끝에 지금은 자신만의 독보적인 길을 개척한 훌륭한 대학 교수가 되셨대요.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과거, 남들에게 감추고 싶던 콤플렉스도 내 안에서 애정을 갖고 연결하면 나만의 빛나는 별이 되는 거죠. 작가님은 이런 말을 하세요. 자기가 가진 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마다 기회는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어떤 환경에서 자랄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서로 다른 각자의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 만나는 기회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 자기 인생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정석과 같은 교과서는 없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인생의 어떤 점들이 뿌려질 것이고 의미 없어 보이던 그 점들이 어느 순간 연결돼서 별이 되는 거예요. 정해진 빛을 따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오직 각자의 점과 각자의 별이 있을 뿐입니다. 정말 태어난 환경, 재능이나 성격 다 다른데 왜 똑같이 살아야 하는 건지 저도 어릴 땐 남들처럼 무난하게 살아야 정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 단어는 본질이에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 모든 것이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엄청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래도 그 속에 변하지 않는 핵심을 말해요. 그걸 본질이라고 하는데 이 본질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말하기의 본질은
내가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준비한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데 있겠죠. 지금 제가 하듯이요. 근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작가님은 30대까지도 무대 위에서 말하기를 자신 없어 하셨대요. 그런데 메시지를 잘 전달하자에만 집중하면서 발표를 잘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의 본질은 대학을 잘 가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에 나가서 경쟁력이 될 실력을 쌓는 것이 공부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당장 화려해 보이는 스펙이나 명함이라는 껍데기에 집착하기보다는 묵묵히 나만의 진짜 실력과 생각의 깊이를 쌓아가는 그 본질에 집중해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알맹이를 채우자는 거죠. 그리고 본질은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컴퓨터 게임이 프로게이머한테는 본질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한텐 그냥 스트레스 푸는 용도밖에 안 되듯이 이걸 내가 했을 때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질을 발견하려는 노력과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포기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자기를 믿는 고집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단 하나뿐인 나라는 자아가 곧게 설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자존과 본질로 내면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졌다면 이제는 시선을 밖으로 돌려볼게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파트 2, 세상을 보는 관점 바꾸기. 세 번째 단어는 고전입니다. 우리가 아는 고전 문학, 클래식 음악, 미술품 등을 말하는 건데요. 수백 년의 시간의 시련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것들이 고전이잖아요. 금방 시들해지는 유행보다 시간의 세월을 잘 견뎌냈다는 건 그만큼 인류의 근본적인 무엇을 건드렸다거나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인류의 영혼을 감동시킨 고전을 가까이 하면 우리 내면을 더 깊고 풍요롭게 지켜줄 거라고 작가님은 말합니다. 작가님이 또 클래식이나 고전을 대했을 때 그 느낀 점을 책에 고스란히 적어 놓으셨는데 그걸 보니까 저도 되게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악도 들어보고 어떤 감정인지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 견입니다. 볼견자잖아요. 그냥 눈으로 쓱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의미예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 주변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애정과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평범했던 일상에서도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은 작가님이 작가님의 딸에게 직접 해주신 조언이라고 해요. 여행지에서 랜드마크만 찾아가서 보지 말고 내키면 동네 카페에서 동네 사람들과 사는 이야기도 하고 벼룩시장에 가서 구경도 하면서 거기 사는 사람처럼 여행하는 거야. 그게 더 멋져. 그리고 생활은 여행처럼 해. 이 도시를 네가 3일만 있다가 떠날 곳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갔다가 다신 안 돌아온다고 생각해봐. 파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서 며칠밖에 못 머물기 때문이야. 마음의 문제야. 그러니까 생활할 때 여행처럼 해.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도 처음 가보는 여행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둘러보고 반대로 낯선 여행지에 가서는 마치 거기 사는 사람처럼 여유롭게 즐겨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여행하는 것처럼 한다면 정말 매 순간이 소중하고 아까울 것 같지 않나요? 예전에 제 카톡에도 삶을 여행하듯 이라고 써놓고 그동안 잊고 지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살려고 했었는지를 다시 떠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금 시 한 편을 읽어드릴 건데요. 작가님은 여러분이 이 시를 읽고 난 뒤에는 간장게장을 못 먹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스며드는 것. 안도현. 꽃게가 간장 속에서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너무 슬프죠. 간장게장을 담글 때는 살아있는 게를 쓴대요. 살이 살아있어야 해서 살아있는 게에 간장을 부어서 삭힌답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셨어요? 너무 불쌍하죠. 이렇게 이 들여다보는 힘의 깊이가 다르면 같이 꽃게를 보고도 이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시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5번째 단어는 현재인데 책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요. 작가님이 개처럼 살자라고 해요. 개처럼? 그 이유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실제로 개들은 잘 때 죽은 듯 잡니다. 눈을 뜨면 해가 떠 있는 사실에 놀라요. 밥 먹을 때는 세상에나 나에게 밥이 있다니 하고 먹습니다. 산책할 때는 온 세상을 다 가진 듯이 뛰어다니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잡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죠. 그리고는 우와, 해가 떠 있어 또 놀라는 겁니다. 그 원형의 시간 속에서 행복을 봅니다. 순간에 집중하면서 사는 개. 개처럼 살자. Seize the moment. 카르페 디엠. 이 말은 순간의 쾌락을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밥 먹을 때 걱정하지 말고 밥만 먹고 잠잘 때 계획 세우지 말고 잠만 자라는 얘기죠. 이 순간에 집중하라. 이 말은 명상에서도 많이 하는 말이고 삶의 지혜를 가진 분들은 다 하시는 말 같아요. 전에 제가 퓨처 셀프 책 소개해 드릴 때도 소원을 이루어주는 섬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때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작가님이 어느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연습하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간다고 해요. 몰입이나 집중이 같은 맥락인데 게임할 때를 생각하면 몰입했을 때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지잖아요. 시간도 잘 가고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 느끼니까. 그것처럼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개처럼 사는 법의 지혜라고 합니다. 자, 이제 내면도 단단해졌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도 생겼잖아요. 그럼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파트 3에서는 세상과 관계를 맺고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파트 3. 인생의 길 항해하기. 6번째 단어는 권위입니다. 유명 대학이나 대기업 명함, 판사나 의사라는 직함 앞에서 왠지 모르게 우리가 작아진 적이 있잖아요. 작가님은 이걸 문턱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그 문턱을 넘은 사람들은 완벽할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 거죠. 물론 재능이나 전문성은 존중하지만 그 직함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하거나 잘못된 권위 앞에서는 이게 맞나? 하고 당당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억지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단어는 소통입니다. 소통 정말 중요하지만 어렵잖아요. 가까운 사람과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뇌 구조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 달라요. 내 생각, 내 입장만 전달하려고 애쓰기보다 상대방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헤아려 보는 것. 거기서부터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드디어 8번째 단어, 인생입니다. 우리는 늘 정답을 찾으려 헤매지만 인생의 정답은 없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한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내렸다면 미련 없이 셔터를 내리고 바보처럼 내 판단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라. 나의 선택을 정답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8단어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이 8단어는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정답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도구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단단히 다져서 진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렇게 8단어를 정리하셨어요. 묵묵히 자기를 존중하면서 클래식을 궁금해하면서 본질을 추구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현재를 가치 있게 여기고 깊이 보고 지혜롭게 소통하면서 각자의 전인미답의 길을 가자. 남들이 닦아놓은 정답을 찾느라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보처럼 믿고 내린 선택을 씩씩하게 정답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든든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